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무슨 천정에 붙어있는 헬륨 풍선이야. 당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천정을 뚫고 가려고 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12.97%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이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부동산에 가서 매물 확인 안 해봐도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찍어봤던 아파트 시세, 금세 숫자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왜 이런 거죠?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뜩이나 집값 올라서 머리가 띵한데 복잡한 경제 그래프 보면서 이해하기에는 부담 100배. 딱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공격적인 수요. 왜 수요가 공격적일까? 당연하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간 벼락거지 포비아가 공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대, 30대 매수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턴해서 부동산 시장, 특히 청약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죠. 이제 웬만한 서울의 괜찮은 구축은 몸값이 메이저리그 선수급이야. 그 정도로 공격적 매수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밑불. 청약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 웬만한 인기 대단지 아파트는 치사율에 가까운 가점과 경쟁률. 이렇게 수요는 공격 일변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집값이 자극을 받을 수밖에. 두 번째 이유, 방어적인 공급. 공급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죠. 수요는 공격적인데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선비 같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너무나 수동적인 공급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왜냐? 건설사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게 최대 목적. 어떻게 해서든 원가 절감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지상과제.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목에 묵직하게 걸려있죠. 그러니 공격적인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분상제가 생기기 전 그들이 향유했던 건설 이익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분상제 시대가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경기권, 수도권이 오히려 활발한 분양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여긴 분상제 영향을 덜 받거든.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아서 감기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이곳 분양시장은 서울 분양가를 조금씩 닮아가려 하고 있죠. 은근히 분양가를 소폭 눈을 쌓아가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공급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 공격적인 수요는 눈을 입지가 괜찮은 수도권 경기권으로 돌리고 있죠. 마음도 급하겠다 싶어서 동원할 수 있는 탄을 다 장전해서 쏘기 시작한 겁니다. 일명 풍선 효과, 타겟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고양 46%, 김포 45%, 의정부 44%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일방통행 유동성. 유동성은 돈의 흐름을 말합니다. 돈줄기는 물줄기 흐름과 똑같아요. 앞에 막혀 있는 게 있으면 굳이 그걸 뚫으려 생각 안 하죠. 돌아 흐릅니다. 돈줄기도 그래요. 앞이 막히면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큰 곳으로 흘러 들어가려 하죠. 일단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돈들, 흔히 대토라고 해서 자기 땅 보상받으면 근처 땅을 다시 사죠. 이유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 심지어 보상받은 땅 주변의 대토도 상당한 개발 잠재성을 인정받아서 향후 그 땅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대토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은 쉽게 부동산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방향의 흐름을 가진 거죠. 비단 땅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부동산 중에도 황금성이 제일 뛰어나요. 현찰로 바꾸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금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금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보다 더 가벼울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원인, 공격적인 수요, 방어적인 공급, 일방통행, 유동성, 착한 금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집값을 들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 외곽을 노릴 건가 아니면 경기도 중심을 노릴 건가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젠 중심이냐 외곽이냐 입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일단 워킹 에어리어, 일자리와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외곽이 아닌 중심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일자리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중심에 있어도 외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주 근접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곳이라면 그곳이 서울 외곽이든 경기도 중심이든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일자리 배우가 자리 잡은 곳은 당연히 교통 입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 유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동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탄이 그토록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거, 늘어난 일자리, 늘어난 교통망, 이 둘은 검은 머리가 팍
싹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갈 겁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은 외곽이냐 중심이냐라는 뻔히 보이는 입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일자리 영역과 교통망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신다면 절대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오르는 집값 언젠간 과열되어서 톱니바퀴 이상이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수동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내 몸에 가장 핏이 맞는 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1초 만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갈 수 있다. 이 말 사실입니다. 왜냐?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에 덜컥 걸려서 한 번에 그 집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세 차익 10억에 가까운 반값 아파트를 그냥 딸깍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청약 신청 때 별도의 검증 절차 없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입력한 대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당첨되고 검증 절차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 부양가족 수.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본인을 세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카운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양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청약에선 30세 전은 사람도 아니야. 단 30세 전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인정됩니다. 청약에서 이처럼 30세라는 나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만 30세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만약 30세를 넘었다면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간의 실수가 10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입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7일부터 9일까지 2021년 서울시 행복주택 접수를 받죠. 현재 전세 상황, 고비 상황과 같이 말라가죠. 일단 실거주 시스템이 엄격하게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새 집은 지어지고 입주는 이어지지만 임대로 풀리는 집이 갈수록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끼리 밀어내기 한판이 벌어지고 있죠.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불확실하게 되는 임대시장에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니 전세 시장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망연자실할 필요 없습니다. 안정적인 임대시장 찾아야죠.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행복주택, 기존 브랜드 아파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라는 표가 덜 나. 괜히 임대 아파트 산다고 하면 쭈뼛쭈뼛거린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올라가는 전세보증금 피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죠. 이번에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지 정말 좋습니다. 강남, 개포동, 대치동, 일원동, 잠원동, 방배동 등등등 총 1278세대 주로 신축 아파트들로 레이어를 구성, 공급 면적도 5구제곱이 눈에 띕니다. 일단 여기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초기에 내는 보증금액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 10년, 고령자 20년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소득 여건, 자산 여건 잘 살피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청약 신청은 SH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다른 아파트 청약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별도의 페널티 없고요.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면서 청약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7일부터 내일 모레 9일까지 접수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집값 상승세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더 오르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런 상승세는 하강 국면을 분명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된다고 해서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건 아니고 침착하게, 냉정하게 서두르지 말고 본인의 마이웨이를 가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냐, 외곽이냐, 진부한 로직보단 접근성과 연계성을 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청약 부적격은 순간의 실수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청약 이력을 디테일하게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지금의 전세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나름의 틈새, 부동산은 이름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어야 내 집이 될 수 있는 매직, 마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당첨이라는 기회를 꿰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